안녕하십니까. 논리로 푸는 사주학의 석하소재학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매 순간순간 행운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33번째 시간으로 양도리와 음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도리와 음순이, 갑도리와 갑순이는 많이 들어봤죠. 양도리, 음순이는 아마 처음 들었는지도 모르겠죠. 자, 우리는 도리와 순이, 아니면 갑도리, 갑순이도 있지만 도리와 순이라는 우리 그 민족 고유에 들어오는 그 양적인 기질, 즉 남자를 대표하는, 남자아이를 대표하고 양적인 성정을 대표하는 도리와 음적인 성분을 대표하는 순이라는 그런 이름들 명칭을 사용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 명칭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그러니까 십천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죠. 이 십천간에 대한 그 양적인 측면, 음적인 측면들을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양학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체계로 재조명한 석하. 동양의 과학, 사주 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화와 함께 명확한 이론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십천간의 3단계 분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갑자기 진행을 막 시켰습니다. 한꺼번에 딱 나갔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 번 또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십천간의 3단계 분류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한다면 정말 가히 사주학의 혁명적인 차원으로서 여러분들이 바로 진입하는 거고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가 바뀝니다. 그리고 혼란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러한 개념이 들어가죠. 자, 십천간의 3단계 분류, 즉 십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개념입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까지 대략 이제 오늘이 33번째 시간입니다. 대략 한 25강 내지 30강까지 음양오행설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진도를 본의 아니게 이렇게 빨리 나가다 보니까 많이 그 공부하느라고 고생을 좀 많이 하셨죠, 여러분. 자, 이제부터는 좀 더 부드럽고 편안하게 진행을 시킬 겁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오늘 갑자기 이 강의를 처음을 듣지 않고 들은 분들은 가능하다면은 이전의 강의를 어떤 방법을 통하든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래야지만이 강의의 이해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불가피하게 이전까지 강의를 들을 수 없는 분이라면은 그냥 꾸준히 들어주십시오. 듣다 보면은 그 강의 속에서 옛날의 내용들이 어느 정도 반복이 돼서 진행이 돼 나갈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중요한 것은, 근데 모든 것은 바라보는 개념인 겁니다. 우리가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요, 학문이라는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한다. 일단은 아는 것을 그냥 전달시키는 학문적 차원이 있죠. 아는 것을 전달시키는. 그리고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아는 것을 전달시키는, 우리가 현재 지금 대부분의 그 선생님의 타이틀을 가지고 움직이는 분들이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강의라기보다는 이미 밝혀져 있는 것들을, 규정되어 있고 검증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저 지식 전달자의 차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전달자의 차원이 아니고 이미 새로 알게 하는 그러한 차원이 되는 겁니다. 흐름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하는 것. 근데 알기 위해서는 정확히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항상 볼 때 얘기할 때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우리의 무지를 정확히 자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 소크라테스를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이것은 같은 소실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소씨하고 제 소씨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 사주학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소씨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옛날에 그 소광절 선생님이 나왔고, 그렇죠? 그 북송 오자 중에 한 사람, 아니면 송나라의 육현인 중에 한 사람,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죠. 그다음에 또 음양오행 이쪽 계통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수나라 때 소길이라는 사람, 소길의 오행대의, 소길의 오행대의 속에 있는 그 내용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음양오행론의 거의 집약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나의 틀이 됐고, 이 오행대의에 근거해서 당나라 때의 그 이어준 명사라든가 아마 이런 부분들의 개념들이 형성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이 100% 옳은 진리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근거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소씨 전부 다 저하고 다른 소씨니까 제가 같은 종씨라서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자, 어쨌든 소크라테스는 항상 너 자신을 알라. 우리 인간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아라. 물론 소크라테스는 그냥 알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인간 속에 있다, 그것이. 그래서 끄집어내라 해서 여기 말로서 유도를 자꾸 시켜냈죠. 자기는
그 아기를 받아내는 산파처럼 산파수라고 하는데 사람들 속에 있는 정확한 암, 물론 우리 나중에 동양에서는 왕양명 같은 경우가 얘기를 하는 거죠. 양지죠. 인간 본성 속에 있는 양지를 끌어내는 개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너 자신 알라. 물론 소크라테스가 만들어내는 말은 아닙니다. 그 델포이에 있는 나폴레옹 신전에 그 기둥에 써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말을 자주 써먹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말을 써먹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근본을 먼저 알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확히 아는 것, 학문을 지금 우리는 그냥 전달해주는 차원이 아니고 정확히 아는 겁니다. 또한 우리 사주학이나 이런 분야가 초창기 한동안 몇 년 전이나 10여 년 전에는 이런 분야가 있다고 소개해주는 차원에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그냥 소개 차원이 아니고 정말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소크라테스가 얘기합니다. 사람이 정확히 알기만 하면은 행동들을 서로 주의하고 좋은 쪽으로 행동을 할 수 있다. 정확히 알기만 하면. 그래서 참지, 물론 나중에 가서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는 아는 것만 가지고 되진 않는다. 행위가 따라야 된다. 그래서 지행합일 또 이렇게 바뀌지만 어쨌든 첫째 중요한 것은 뭐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그냥 대충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아닙니다. 일단 현실에서 앞서가려는 분들이고 뭔가 공부를 하려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적절하게 해놓고 나서는 그냥 여러분들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선지자 내지는 현인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인 역할, 뭔가 알려주고 알게 해주고 인도해주고 그 사람들이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려주기 위해서 아니면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거나 주변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하나의 지식만 가지고는 정확히 되지 않습니다. 일단 사회의 전반적인 것 그리고 좌우 즉 음적인 측면, 양적인 측면 하나가 아니라 음과 양을 정확히 알아야지만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나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여러분 나 자신 가지고 알 수 있습니까? 상대방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고 또한 나를 알아야 나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정말 여러분 자신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서 알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정말 여러분 자신일까요? 우리는 지금 양, 중 3의 완전 숫자라는 개념을 이제까지 공부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얘기합니다. 대부분은 양 두 가지 시각으로 대부분 얘기가 된다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은 음양 외에 또 다른 존재하는 3이라는 개념을 안다겠습니다. 그래서 3이 돼야지 완전 숫자라 완전해진다는 얘기죠. 나 자신은 크게 볼 때 밖에 사람들이 내 직장이나 주변 사람들이 보는 나 이런 내가 있고요. 또한 내가 생각하는 나 두 가지로 크게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전부가 다 나이면서도 나의 전체는 아닌 겁니다. 밖에 사람들이 보는 나 그리고 내가 보는 나 그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나 혹은 내 가족이 바라보는 나 밖에 사람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나의 적절한 개념 정확히 이것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여러분은 첫째 그걸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상담을 본의 아니게 해주게 되든 물어봐서 알려주게 되든 이걸 업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업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공부를 해놓고 있다 보면 세상에 이치 공부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언을 해줄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나 조언을 여러분이 정확한 공부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언을 한다면 여러분은 치우친 조언이 됩니다. 공부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첫째는 지금 이 학문에 대한 공부를 얘기도 하지만 둘째는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치우치지 않는 마음 이걸 뭐라고 하나요? 우리는 통상 중이라고 합니다. 중. 치우치지 않는 마음 이것이 사주학의 가장 기본인 겁니다. 사주를 분석하는 기준도 치우치는가 치우치지 않는가의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항상 그리는 그림 있죠? 뭡니까? 우리는 이제는 말 안 해도 우리는 알죠? 뭡니까? 밑에가 수, 목, 화, 토, 금. 이 오행의 개념이 이 세상의 모든 걸 얘기하고 이 오행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수라는 의미, 이미 말한 이 수라는 의미 속에서는 모든 지혜라는 기본 개념이 숨어 있는 것인 거고 목이라는 의미에서는 순수성과 모든 것의 근본, 시작, 현실 세계의 시작은 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목의 구성이 문제가 생길 경우가 가장
눈에 띄게 드러납니다. 자, 그다음에 화의 개념은 꿈과 이상을 의미하고 뭔가를 알아가는 시기라는 현상을 갖죠. 토의 개념은 현실이라는 의미, 현실적인 개념의 의미를 갖고 금의 세상은 어떤 권력과 카리스마, 남을 통제하는 그런 기본적인 흐름들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이 흐름이 뭡니까? 이 흐름에서 기준이 뭐라겠습니까? 현실을 바라보는 기준은 목이라겠죠. 현실 세계에서는. 자, 우리가 목화, 토, 금, 수, 오행 중에서 목으로서 현실을 바라보는 기준이라고 얘기할 때 이 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이 목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 세상, 현실 세계의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오행의 순수한 원칙이 이미 어떤 형태로 적용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상대적 개념입니까? 절대적 개념입니까? 이미 상대적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럼 원래 절대적 개념은 뭡니까? 원래 절대적 개념은 수의 기준입니까? 목의 기준입니까? 여러분, 수도 아니고 목도 아닌 어떤 오행에 근거를 두지 않는 이런 개념이 절대적 개념입니다. 그걸 굳이 친다면은 수와 목을 기준, 수와 목 사이가 기준이 되는 것. 그래서 이 기준점 이전은 꿈의 세계, 아직 잠복되어 있는 세계, 엄마 뱃속에 있는 세계 같은 현상이 되는 것인 거고, 기준점 이후는 현실 세계, 이미 태어난 세계,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럼 현재라는 개념은 어디에 속할까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는 현재 속에서 살아가면서 미래를 추구하고 과거 속에서 온 것이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 미래 세 가지 개념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주 조그맣습니다. 순간 현재죠. 과거는 깁니다. 무한히. 미래도 길고요. 물론 여러분 개개인에게 과거는 여러분이 살아온 날만큼 현재는 일단 인정되는 과거가 되겠죠. 미래는 무한한 것일 수 있겠고요. 과거, 현재. 그러면 현재를 볼 때 현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뭡니까? 물론 미래를 추구해 가기 때문에 미래가 뗄 수 없다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미래는 현재 속에서는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현재는 오직 과거에서 온 그 개념인 거죠.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즉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원칙, 법칙, 행위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간이 반영된 것이죠. 그러나 가장 변화가 크게 움직이는 것은 시간의 개념인 것이죠. 자, 그럼 현재는 바로 1분 전에 과거가 없다면 지금이 있을 수 없겠죠. 작년이 없었다면 올해가 존재하지 않겠죠. 여러분 모두의 현재의 모습은 바로 과거 속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과거를 통해서. 과거가 없다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가지 관계. 이게 뭡니까? 과거와 현재의 관계. 그래서 사주학의 가장 기본, 사주학의 근본은 뭡니까? 사주학뿐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학문 개념의 그 철학적인 어떤 형태의 있음이라는 개념의 유예를 얘기합니다. 이 목은 바로 유를 의미하는 거죠. 도가에서 얘기한 유입니다. 자, 유의 개념. 자, 이 현재 유의 개념은 뭡니까? 어디서 온 겁니까? 바로 과거인 수에서 왔죠. 과거인 수.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 시간에 배웠던, 이제는 우리는 오성, 일간, 즉 사주에서 연간, 월간, 일간, 시간, 그렇죠? 그 중에 뭡니까? 여러분 태어난 생일에 해당되는 일, 그 중에서 일의 천간에 해당되는 일간이 사주의 주인이 되고 사주를 바라보는 기준이 된다겠죠. 그 일간을 기준으로 쳐서 바로 과거는 뭡니까? 일간이 목으로 칠 때 과거는 수가 되고, 일간이 화라고 칠 때 과거는 목이 되는 것인 거죠. 바로 이런 과거와 현재는 뗄 수 없는 관계. 그런데 일간은 목화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갑, 을, 병정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바로 여러분 일간이 갑이라고 칠 때 과거는 수가 되는 것인 거, 특히 개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자, 목의 과거인 수, 오행의 기본일 때 목의 과거인 수, 수의 과거인 금. 일단 이 기본의 전제는 오행이 분화된 것이 십간인 것이지 십간이 접힌 게 오행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이라고? 아닙니다. 기준이 뭐야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군인이 잠시 장사하는 거하고 그 장사꾼이 잠시 군대에서 이렇게 군대로 훈련받으러 온 거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오행이 십간으로 분화돼 가지고 이 세상의 흐름에 나타나는 건 변화로 나타나는 겁니다. 기준은 오행이 되는 거죠. 오행과 사행 혹은 오행과 사상인 거죠. 자, 이 기준을 칠 때 바로 현재 의미하는 목은 과거를 의미하는 수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가 됩니다.
이걸 지금 배웠던 십신상관 오성의 개념으로 일간을 기준으로 따진다라면은 바로 비겁, 현재는 비겁이라고 해서 비라고 표현합니다. 비견, 겁제에서 비. 그리고 과거는 인성이라고 표현하죠. 인성 혹은 인수. 약해서 그냥 인이라고 합니다. 인. 그래서 이걸 생략해서 한마디로 해서 인비라고 얘기하죠. 인비. 그래서 인성과 비겁하면은 과거와 현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성과 비겁, 즉 그 얘기는 뭡니까? 떨어질 수 없는 과거, 지금의 현재는 과거가 없다면 나오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의 어머님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태어나지를 못한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바로 과거와 현재의 개념, 이건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둘은 어떤 경우도 떨어지지 않는 한 편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명심하십시오. 대원칙입니다.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에 사주를 볼 때 인성과 비겁을 서로 다른 편으로 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과 비겁, 그러면은 이 현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은 뭡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놓고 볼 때 현재가 더 잘 나가든 앞으로 더 못 나가든 뭐 장군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관계없이 현재의 모습을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의 모습이 망가뜨려져 가는 이런 개념인 거죠. 현재의 모습이 망가져 가는 것이 바로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즉 과거와 현재, 수와 목 기준으로 쓸 때 아니면 인성과 비겁 이 개념과 인성과 비겁 개념과 나머지 세 개의 개념 이런 비교를 하는 것, 즉 인성과 비겁의 이와 나머지 이걸 뭐라고 합니까? 화는 식상, 재성, 관성이라고 한다고 공부를 했죠. 우리가 인비와 식재관 2대 3의 균형질, 중심을 찾는 것, 이것이 사주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대 2가 아니고 2대 3이죠. 이게 뭡니까?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2대 2가 아니고 2대 3일 수밖에 없는 것, 치우쳐 있죠. 이걸 우리가 기독교적 의미로 얘기한다면 바로 원죄가 되는 겁니다. 애초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초에 세상은 모순 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모순 속에. 여러분 모순이라는 것도 얘기했죠. 지난번 공부했었죠. 자, 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넘어왔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중이라는 개념 뭡니까? 바로 중은 인성과 비겁, 그 다음에 식재관, 인성 비겁과 식재관의 균형을 잡는 것, 이 균형이 바로 중인 겁니다.